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천지인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20의 양적 완화 종료와 중국 경제지표 부진에 코스닥이 2%나 급락을 하고요. 코스피도 1%대 급락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20의 양적 완화 종료가 어떤 의미를 두길래 이렇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죠. 먼저 20의 양적 완화 종료입니다. 20위는 2015년 3월부터 1월 3일까지요. 2조 6천억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행했습니다. 그 덕분에 양적 완화에 대한 성과도 나타났는데요.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이 유로존 금융위기의 원흉들, 이런 국가들이 마이너스권에 있었던 GDP 성장률이 플러스권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독일과의 갭 차이가 큽니다. 같은 유로존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유로존의 못난이들, 피그스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이 국가들과 독일과의 GDP 갭 차이가 커서 이것은 여전히 22의 고민거리이기도 해요. 다음은 실업률을 좀 보면요. 다행스럽게도 실업률은 스페인 같은 경우는 25%나 넘었던 그 실업률이 지금 15%대까지 떨어져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10%대 초반까지 실업률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을 아직도 보이고 있고, 보시다시피 유럽과 미국 전반적인 실업률의 갭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소비자 물가 지표를 좀 보시게 되면 2%에 지금 근접할 정도로 양적 완화 이후에 물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양적 완화 종료가 과연 앞으로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냐는 계속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소리예요. 특히 오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시장에 좀 악재성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어제죠, 오늘이 아니라. 자, 유로존 경제 전망을 보게 되면 2018년의 전망이 2%였는데요. 지금 1.9%대까지 하향 조정이 됐고요. 이미 이제 이것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2018년은. 내년도도 문제입니다. 1.8% 성장에서 1.7%까지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것을 좋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종료가 됐는데 성장률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연착륙을 바라는 드라기가 시장이 나빠지면 또다시 양적 완화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양적 완화는 종료가 되지만 만기가 되는 채권을 재투자하겠다. 계속해서 연착륙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2%에 근접은 합니다만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것을 양적 완화 종료를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호황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미국만 지금 호황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좋다 그러면 전망치가 저렇게 낮아질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탈리아 지수, 못난이 중에 한 놈이죠. 이탈리아 지수를 좀 살펴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대폭락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들을 했습니다만 그 기술적 반등을 할 때마다 중간 자리에서 계속 뚫겨 맞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면, 이탈리아가 좋아진다면 이렇게 두들겨 맞지 않고 다시 계속 우상향하면서 가겠죠. 그러나 이탈리아는 계속 고점에서 뚫려 맞으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던 그 고점의 절반도 지금 채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경기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시장이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시장이 다 100% 맞지는 않아요. 시장이 언제든지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100% 맞지는 않습니다만 이탈리아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유럽의 경기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22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장이 좀 장 초반에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폭락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장 초반에. 그러나 니케이 지수가 폭락을 하고 중국장 열리고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되면서 낙폭을 키웠다는 거죠. 그나마 바닥에서 꼬리를 조금 달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약하게 됐던 배경 또 중국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월 소매 총 판매액이 발표가 됐는데요. 15년 내 최저치입니다. 판매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하향합니다. 마치 주가지수 차트가 우하향하면서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듯이 이 소매 판매 증가율이 계속해서 저점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소비에 대한 지표니까요. 다음은 무역전쟁에 대응하는 중국의 반응을 좀 보겠는데요. 중국이 중국제조 2025라 그래서 야심차게 계획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시진핑 최대 그런 업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이 이제 30년 동안 이루어지는 3단계 전략입니다. IT를 비롯한 융복합 부분, 뭐 바이오, 4차 산업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한 차세대 기술이죠. 이것을 완성하는 시점에는 전 세계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빡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연기할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지침에 이 중국제도 2025란 문구가 삭제됐다는 소식인데요. 미국은 직접재산권 보호하고 시장의 완전 개방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 삭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는요. 뭐 중국제도 2025를 다른 말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자동차 관세가 40%에서 15%로 인하할 방침인데 미국 쪽에서는 아예 완전 폐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산 대두를 113만 톤을 이제 중국이 수입을 했는데 미국은 장난 아니야 이거예요. 연간 3,000에서 3,500만 톤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데 겨우 113만 톤 수입한 것 같고 티내냐? 최소 300만 톤 이상, 그 3배 정도는 더 했어야 된다고 미국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는 와 사람들이 뭔가 화해 제스처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호재로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측 반응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게 별로 호재가 아닌 거예요. 꼼수 부린다라고 시장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무역 협상 쉽지 않겠는데 그나마 자동차 관세나 조금 그나마 미국에서 조금 만족스러운 정도고 대두라든지 중국 제조 2025 같은 경우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화해의 CFO 구속 이후에 캐나다가 보석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사업가를 지금 구금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정확한 팩트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별로 호재가 아니라 오히려 악재로 좀 인식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또 아시아 증시도 다 같이 좋지 않았고요. 이 방송을 준비하는 동안에 뭐 닥스라든지 유럽 증시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뭐 악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드러난 소식들에 대한 악재는 이 정도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시장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또 살펴보죠. 자, 종합주가의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1.25% 오늘 급락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옆으로 횡보하면서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캔들의 몸통이 더 큽니다. 그만큼 하락에 대한 압박을 받을 때가 힘들다는 소리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겠습니다. 반등을 잘해서 그나마 코스피보다 조금 더 견조한 모습을 보이나 그랬더니 최근에 하락에 대한 캔들의 몸통 길이가 더 크죠. 뚱뚱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역시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방 경직을 지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미국 시장 반등을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일본 시장도 지금 다시 저가까지 내려와 있고요. 미국 시장도 계속 이 바닥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바닥권에서. 반등 다운 반등을 한 것 같은데 차트로 확인해 보면 계속 바닥권에서만 있는 거예요. 아직 단기 고점도 다시 회복을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바닥권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지게 되면은 투매가 진행되면서 얼마든지 투심이 악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내용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기술적 부분으로 대응하는 게 지금은 가장 현명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시장이 좋아져서 또는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메이저들도 더 파워풀하게 시장에 들어올 거고 또 한머리들도 또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때 안정된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때 조금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과감하게 또는 무리하게 베팅을 해서 나중에 좋은 기회를 잃지 말자라는 거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예요. 시장에 살아남아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같이 불확실성이 큰 장에서는 수급이 몰리는 테마주 중심의 매매를 해야지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기관이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이 나온다면 그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그나마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우리 증시가 급락이 나왔는데 그 배경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시민 관련주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